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당 소속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서울 경인지역 공공서비스 지부의 지부장, 지회장님들께서 이 비정규직 정부의 보호 지침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부산 을지로위원장도 경하고 계시죠. 우리 변재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경인 지역 공공서비스 지부의 우리 구원서 지부장님과 또 새 지회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 전에 이 기재부 또 행정안전부 당시 고용노동부 세 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정부가 그동안 이행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더구나 모범을 보여야 될 대학이나 국공립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몇 개 대학에 이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 특히 청소 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대학 갈등이 있어서 현장에 갔습니다만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침을 버젓이 무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저희들한테 오히려 그러면 의원님들이 법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만큼 뻔뻔스럽게 현장에서는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 제가 목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먼저 이 대학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지금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께서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드는 것은 특히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입니다. 그거를 이런 최소한의 보호조치,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명시한다거나 아니면 시중노임 단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정부가 지침으로 만든 것인데 얼마 전까지는 정부도 제대로 잘 안 지켰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노동부에다가 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그 노동부 산하기관들은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올해부터 이것을 고쳐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씩 1000명이 넘는 노동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만 원씩 올라갔는데 이렇듯이 사회적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의무를 우리 사회가 하는 것인데요. 대학은 특히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사회적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판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홍근 의원께서도 사실은 이 일에 대학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책임의원이신데 박홍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숭실대학교 갔더니 거기에 학교 당국의 책임자라는 하는 분이 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지켜라 그랬더니 그 지침은 그냥 권고사항인데 꼭 지키게 하려면 의원님들이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연세대학교 요즘 아직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문제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데 그 학교에서는 대학을 사회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싶다면 그거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공기관 보호 지침을 적용토록 하려면 우리 학교를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해라. 그러면 지키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립대학의 국고 지원이 이미 얼마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학들이 나서서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나서서 진짜 지켜야 될 정부의 지침도 지키지 않고 최소한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시중 노임 단가를 이행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고요. 반드시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부가 만든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는 그 이행 여부를 확고히 조사를 해서 이행토록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원식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더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 환노위의 은수미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안행위의 진선미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세 분 우리 서경지부 지부장님만 소개해 올렸는데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서경지부의 한혜종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서경지부 박정혜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경지부 카이스트 분회의 박순아 부회장님, 그리고 국립공학원의 이민한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구건서 지부장님 모시고 관련된 말씀과 성명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서경지부는 민노총 24일 총파업을 앞둔 현재 타결이 되고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15개 군회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타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국립 국가기관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카이스트를 먼저 파업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모레부터는 동덕여대나 덕성여대 같은 여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가 파업에 들어가고요. 23일부터 24일 들어갈 때 연세대를 비롯해가지고 미타결 군회들 중심으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경지부의 10단고 이 교수 관련해서는 이미 각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청소나 미화 그리고 경비노동자들을 거의 예외 없이 간접고용 용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저복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 구조조정을 앞두고 최근 연세대를 비롯해서 비정규노동자들을 우선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경지부는 힘있게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고요. 특히 국가기관에서의 간접고용 문제는 아까도 의원님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선량한 사용자가 되어야 될 모험적 사용자가 될 국가가 먼저 그 책임을 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거라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저의 인사는 이걸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는 서경지부의 한혜종 박정혜 분회장님, 그리고 카이스트 분회의 박순아 분회장님, 국립공학원의 이미한 분회장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혜종 분회장 박정혜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호지침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해야 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이 발표된 지 1191일이 지난 오늘 우리는 보호 지침이 과연 얼마만큼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2월 을지로위원회와 서경지부는 전국 54개 대학의 용역계약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54개 대학 중 단 한 곳도 정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전혀 없고 고용 승계 의무를 명시한 대학은 채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8월부터 2달간 전국 160여 개 대학을 상대로 실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 100개 사립대는 물론이고 60대 국립대학에서조차
시중 노인 단가를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 지침상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승계 의무도 절반 이상이 애면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악원 부회장 이미안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역 14개 대학 20여 개 용역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19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이화여대, 교려대와 강원대, 통일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대학에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원청인 각 대학에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대학 구성원 인정, 고용보장 등을 요구해야 했지만 어떠한 대학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같은 간절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결된 학교들의 경우 합의된 시급은 6,550원, 시중 노인 단가의 81.7%에 불과합니다. 연세대, 서강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등 사립대에 물론이고 심지어 국가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과학기술원조차 시중 노임단가 전액도 아닌 81% 수준도 못 주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대학 사업장 원청 사용자의 모범으로서 민간 영역을 선도해야 할 정부기관이 대대 사립대보다 못한 형태를 보이는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발표만 해놓고 스스로 이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60개 대학의 보호지침, 준수 현황, 실태를 조사한 후 지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도 여전히 공연불의 말잔치에 불과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거나 추진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적 문제인 사회 양극화 현상, 날로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 이런 위태한 현실을 바꾸려면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기관 스스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의 공공기관인 대학들이 정부 지침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매년 반복되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노사 분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공공기관인 대학 사업장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위해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은 정부의 보호 지침을 준수하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정부 지침 이행하라. 정부 지침 애면하는 대학은 각성하라. 대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네, 이렇게 성명서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지금 4월 임시의 기간이고 이제 각 대학에서는 관련해서 지금 파업까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 또 노동부 그리고 기재부가 함께 만든 지침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에 착수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할 거고요. 또 현장에서는 각 대학과 우리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저희가 또 협조해서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의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